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 건강 얘기 나눌 텐데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요. 이 지급 대상은 483만 명의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 프리랜서 등입니다. 정부에서는 총 6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 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최대 지원 금액 500만 원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270만 명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요.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 취업 포털 회사에서 이직 경험이 있는 남녀 직장인 1,0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첫 이직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직한 경험이 있는 20대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입사 1년 안에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이 처음 이직을 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이직 이후로는 업무 과다 및 야근이 가장 많았고요. 낮은 연봉, 불안한 미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또 받은 사람들은 대출 실행 한 달 전으로 같은 은행에서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즉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이 시중은행에 세부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요. 이 지침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다른 은행과 비교해 금리 등이 불리하면 2주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를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입니다. 29일 저녁 9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월 29일 0시 기준 백신 1차 누적 접종 현황은 총 79만 3,966명입니다.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접종자가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총 5,23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짙은 황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도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황사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황사는 오늘부터 점차 옅어지겠지만 오늘도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강원 영서, 또 전북 동부는 오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 예상되니까요. 포근한 겉옷 하나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오늘은 건강 100세 인생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주제 먼저 퀴즈로 알려드리죠. 영상 볼까요? 오늘의 주제 퀴즈입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돌연사의 주범, 암보다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행복한 아침인데 아침부터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요. 네, 아니 저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 그래서 네. 당연히 읽자마자 암이 떠올랐는데 네. 마지막이 뭐 암보다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 지금 감이 이게 안 와요. 무시무시하다고 얘기하셨지만 네네. 이걸 예방하자는 취지니까 네. 이걸 예방하면 그래서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뭘까요? 뭐예요, 네. 오늘? 오늘 정답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자, 하나, 둘, 셋.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 심혈관 질환. 암보다 무섭다는 심혈관 질환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만 봐도요. 이 단일 질환으로는 단연코 사망 원인 1위고요.
뭐 암까지 포함하면 이제 2위에 해당되는데 이 전 세계 통계는 항상 단일 질환 기준으로 나오니까 언제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심혈관 질환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돌연사 하면은 떠오르는 게 또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네.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런 위험도 높아지니까 무섭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치명적인데 네. 돌연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모르죠. 이게 혈관이 70% 이상 막히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혈액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각 증상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진행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고 바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 평소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5, 60대의 우리 중년 여성분들이 더욱더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심뇌혈관 질환의 우리 전조 증상, 우리 도화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이상 지지혈증이 대부분 이 나이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전조 증상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평소에 모르니까 그냥 방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 어떤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자기 막 심장을 부여잡거나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게 다 이런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을 키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봄철에 심혈관 질환을 더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거의 20도 가까이 일교차가 나는 날도 있더라고요. 네. 결국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고 탄력이 좋은 젊은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같이 혈관성 질환의 위험 요소를 내가 몇 가지 갖고 있다면은 혈관의 탄력이 대단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일교차가 혈관 벽에 손상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봄철하면 오늘도 그렇고요. 네. 황사, 미세먼지 맞아요. 굉장히 심하잖아요. 거의 매일이죠. 네. 이것도 그러면 심혈관 질환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봄철에 미세먼지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미세먼지가 기관지 호흡기관에 안 좋은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심혈관 기관에도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죠? 우리 미세먼지에 있는 그 중금속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혈관 좀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잃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라든가 아이고.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죄송한데 뒷목이 땡겨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뒷다리가 막 땡기네요. 와. 자, 그래서 오늘은 암보다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아주 특별한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죠. 아마 이분도 네. 뒷목 잡고 쓰러지는 연기께나 하셨을 거예요. 50여 년의 연기 인생 한 길을 걸어온 탤런트 김영자 씨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 그러나 아직도 젊음을 유지하고 발랄하게 살고 있는 연기자 김형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들어오실 때 발걸음이 살랑살랑해요. 네. 요즘같이 날씨도 좀 이런 날은 예. 마음이 좀 꾸리꾸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러면은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요즘도 방송 활동 여전히 활발하게 하시니까 늘 건강하시겠어요. 네. 일이 있으시니까.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 나눴는데 그 뒷목 잡고 쓰러지는 연기. 하셨어요? 그거는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깍깍깍 그럼 벌써 이게 자동으로 손이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게 가더라고요. 실제로도 막 화를 내거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아무리 화를 내고 싸움질을 하더라도 어머 이러고 피하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래서 뭐 어쩌고 그러면 벌써 혈압 올라.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뜨끈뜨끈해지면서 이거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네. 김혜정 선생님이 네. 연예계 자타공인 이제 혈관 박사다. 그 아, 박사학위 혹시 박사? 갖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와, 진짜요? 말로만요. 그 경험에 의해서. 네. 예. 제가 굉장히 아무래도 저는 그걸 많이 했잖아요. 연기 생활 많이 하다 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지. 뭐 어디 가서 배고플 때 막 허겁지겁 먹지. 그냥 아무거나 배는 고픈데 있으면 아무거나 막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혈관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약을 드시고 계세요? 혈압약 먹죠. 네. 고지혈증약 먹죠. 뭐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5, 16년 정도 아, 된것 꾸준히. 같아요. 네. 네, 꾸준히 네, 지금까지. 박사 되고도 남을 시기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아, 네. 아니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나이 들면서 혈관도 나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딱 고지혈증 진단 받으셨을 때는 또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올게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가족력이 워낙에 있다 보니까, 네. 내가 혈압약을 언제부터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항상 꾸준히 갖고 있었는데, 네. 막상 혈압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나 이거 평생 먹어야 되나. 평생 먹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벌써 이제 15년 동안 계속 먹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요. 네. 그 고지혈증 하면 뚱뚱하고 좀 비만이고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날씬하시고 그러니까요. 니제 시절에는 뭐 정말 탄탄한 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밥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찌면 이제 고지혈증에 걸렸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오히려 이제 마른 분들 이게 허약과 날씬의 그 경계점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지방들을 태우질 못하니까 그것들이 혈액 속에 남아 있고 고지혈증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걸 아니 태워야 되는군요. 그렇죠. 막 태워서 내보내요. 근데 앞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연기 생활을 5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것 그게 같아요. 제일 문제예요. 워낙에 제때제때 먹질 못하니까 어떤 때는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배는 고픈데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튀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먹다 보니까 이 혈관이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네. 나도 저런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탤런트 김영자 씨와 함께 암보다 무섭다는 침묵의 살인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가족력도 있고 본인도 뭐 굉장히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심혈관 질환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계셨어요. 15년 동안 약을 꾸준히 드셨으니까. 아주 꾸준히 먹었죠. 이거 아니면 난 쓰러지면 큰일 난다 하는 네.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일단 혈압약부터 찾는 네. 거예요. 네. 고지혈증 약하고 네. 두 개. 네. 항상 아침마다. 근데 사실 혈관이라는 게 우리가 뭐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요. 그 사전에 좀 어떤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간과하지 말고 제대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잡으면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나도 혈관 노화, 내가 내 혈관이 얼마나 노화됐는지 혈관 노화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자, 먼저 요쪽 보겠습니다. 이마 부분인데 이마 주름. 주름이. 네. 그래요? 전 너무 걱정되네요. 왜냐면 제가 원래 개그하면서 네. 인상 쓰거나 약간 좀 무서운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주름이 있는데 야, 어떻게 해요? 저 어떡하죠? 주름은 60대예요 보니까. 이마 주름이 혈관 노화의 증상이라고. 네, 이게 또래보다 유난히 주름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이 프랑스의 한 대학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또래에 비해서 유난히 이마주름이 많으면 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10배 정도 높다는 10배나? 얘기가 나왔거든요. 언니! 아유, 왜 그래? 동생 어떻게 이게 이마에 있는 주름이요. 네. 되게 혈관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마에 있는 혈관이 대단히 아주 연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노화가 찾아오면 이제 이마 주름으로 좀 나타난다는 연구 아니 결과였습니다. 이마 주름 하면 예전에 그 제임스 딘 아닙니까? 제임스 딘. 일찍 그죠? 가셨잖아. 네, 일찍 갔지만. 어쨌든. 네. 저 이럴 게 아니라 저 보톡스 좀 맞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이 주름이 많은 경우가 아유, 있어요. 그래. 아, 그래요? 네. 아이들, 갓난 애들. 야, 그거 하여간 요 네. 주름이 있으면 그렇다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주름. 요거는 어디입니까? 다음은 뾰루지. 뾰루지. 얼굴에 뾰루죠? 네. 네네. 우리 피부, 그러니까 혈관 노화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혈액의 만성 염증인데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게 되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피부에 보면 저렇게 뾰루지들이 화농성 여드름처럼 염증성 여드름. 뾰루지들이 잘 올라오게 돼요.
단순히 이거를 피부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혹시 예. 내가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기 저 몰랐네요. 여드름하고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뾰루지, 뾰루지가 조심해야 이 되고. 얼굴 주변에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네. 세 번째는 그다음에 안면 경련. 아, 네. 그래요? 혹시 어떻게 경련이 있다지? 선생님도 겪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게요. 저는 안면 경련은 아니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바이브레이션이 눈 떨림 증상이요. 눈 떨림 증상.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요. 처음에는 이 눈 쪽만 떨리는 아. 안검 경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얼굴 전체가 떨리는 안면 경련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파르르 그냥 떨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막 눈이 감겨서 내가 뜨려고 하는데도 잘 안 떠지는 현상. 네. 그건 굉장히 경련이 심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라면은 혈관의 이상 증상을 반드시 감별해야 됩니다. 근데 눈 옆 파를 떨리면 그냥 너 피곤해서 그래. 뭐 아니면 그렇지. 마그네슘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 떨린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혈관 노화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특히나 이제 대부분 이제 구안화사랑도 많이 헷갈릴 수가 네. 있겠는데요. 이게 혈관 노화로 인해서 이제 혈관이 쭉 처지게 되면 얼굴에 이렇게 뇌에서부터 지나가는 안면 신경을 그 혈관이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떨리는 증상들, 네. 뭐 편측 안면 경련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관리를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쪽 부분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이제 손해동맥의 일종인 후하방 손해동맥인데요. 이게 원래는 안면신경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혈관이 불끈불끈 하더라도 이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관 노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좀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늘어져서 굴곡진 부분이 안면신경을 강타하면서 그때마다 계속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듣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늙어가는 혈관 건강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아유, 많이 네. 써야죠. 언니 그렇죠. 많이 써야 돼요. 죄송해요, 동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자, 나도 혈관 노화, 혈관 노화의 증상 네 번째입니다. 어지럼증. 어지럼증. 이건 빈혈로 어지러운 게 아니라 혈관 네, 관계가 맞습니다. 우리 흔히들 어지러우면 빈혈부터 많이들 생각을 그렇지. 하시게 네. 되는데요. 이게 혈관 노화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뇌 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뭐 좁아지거나 이 노화로 인해서 어떤 막힐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무증상 우리 일과성 뭐 뇌혈 발작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뇌혈관이 좁아지고 혈액 공급량이 뇌로 올라가는 게 적어지다 보니까 뇌에서는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꼭 확인하세요. 이마주름, 뾰루지, 안면 경련,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혈관 노화의 증상입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화면 보시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되나 체크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장민욱 선생님이 네. 심혈관 질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지금 제 자리에 이렇게 혈압계를 하나 놓고 왔는데요. 네. 혈압을 재보는 방법으로도 이 나의 혈관의 노화 정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검진할 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아, 집에서도 해요. 저. 아니, 집에서 하세요? 병원 가도 혈관 하고. 박사님. 그리고 요즘에 병원에 가면은 아예 그냥 자동 혈압계가 있어요. 맞아요. 집에서 근데- 적어가지고 해요. 아, 이래서 어제 우리 아침 방송 끝난 다음에 다 와가지고 재보셨죠? 한번 해보자고. 이게 핵심이 양쪽 팔을 다 같이 재는 거예요. 양쪽 팔 팔을 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오늘 나오신 출연자분들 또 MC님 두 분 다 양쪽 팔 혈압을 저희들이 다 맞아요. 재봤거든요. 네. 이 결과를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일단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혈관의 예. 혈압 차이가 날 때가 문제예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방송 편의상 한 번씩만 재봤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집에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씩을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왼쪽 팔 5번, 오른쪽 팔 5번을 재셔서 평균을 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양쪽 팔에 혈압 차이가 나는지를 살피셔야 되는데요. 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군데의 혈압으로 나눠지잖아요. 어느 한쪽의 혈압이든지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양쪽 팔로 가는 혈관의 이 동맥경화의 수준이 양쪽이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네. 혈관이 좁아지면은 좁아진 혈관 사이로 지나가는 혈액의 속도는 빨라지지만 혈압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MC님 같은 경우에는 오른팔이 좀 높았고 왼팔이 좀 낮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왼쪽 팔 쪽으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낮은 쪽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른쪽 팔 혈압은 높은 쪽 혈압이 125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125에 84 가지고는 저희들이 코멘트를 안 합니다. 그냥 조금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 고혈압에 대한 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경계성 고혈압에 해당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 패턴, 뭐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등산도 많이 하시니까 지금과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자주 혈압을 재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권고를 하고 싶고요. 네. 김혜선 씨 같은 경우도 좌우의 차이가 좀 났잖아요. 네네네. 지금 보면 오른쪽이 오히려 좀 낮고 네. 왼쪽이 높았단 말이죠. 그러면 오른쪽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양쪽의 혈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혈압은 아니지만 양쪽 혈관에 다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주 측정을 해보고 반복 측정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병원에서 혈관 쪽을 볼 수 있는 CT 촬영을 해보시는 걸 권고하겠다 이거죠. 네, 병원 가야겠네요. 오늘 갈 데가 많습니다. 아니요. 보톡스 근데 맞아야 그 되고. 혈압은 정상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차이가 거예요. 나요. 네. 높지는 않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한 가지 팁이 이제 두 MC님 재실 때 보면은 이 등받이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재셨기 때문에 한 5에서 8 정도 높게 나왔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집에서 재실 때 제발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이렇게? 같은데. 편안하게. 네, 그렇게 재셔야 본디 내 혈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용 MC님 125 나온 거는 뭐 아마 기대서 쟀으면 정상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걱정 많이 하셨네. 얼굴 시원해지고.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네. 뭐든지 검사할 때 보면 긴장돼요. 그렇죠. 아 네. 이건 뭐지 이러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생활 습관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평소에 생활 습관에 어떤 것들이 심혈관 질환을 위협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죠. 네, 당신이 매일 하는 사소한 습관, 이것이 심혈관 질환을 부른다.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이 어떤 건지 화면으로 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심혈관 질환 부른다. 네. 오래 앉아 있는 거랑 이게 관련이 있나 봐요. 아니 갑자기 우리 혜선 씨. 여러분 차이가 안 나지만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서 있으세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앉아보세요, 다시 앉아보세요, 한번. 비슷합니다. 아 세상에. 비슷합니다. 네, 우리 심혈관 질환을 부르는 사소한 습관 바로 오래 앉아 있기인데요. 이게 오래 앉아 있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 몸 안에서 이제 활동이 없다 보니까 네. 정체가 되고 이로 인해서 만성염증이나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이게 6시간 이상 앉아서 일을 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 사망이라든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오래 앉아가지고 그냥 별거 없이 움직임 없이 하다 보면은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지만 대장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까지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54%나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마시고 중간중간 한 30분마다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많잖아. 일어나라. 네, 그리고 이 혈관 질환은 30%가 운동요법이고 70%가 식이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먹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맞아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이런 것들이에요. 심혈관 질환을 아이고야. 부르는 음식인데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고 흰쌀밥, 밀가루, 소시지, 그쵸?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패스트푸드도 있고. 예,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흰쌀밥을 좋아합니다. 밥을 이상하게 흰쌀밥이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맞아요. 꼭 밥을 먹으면 흰쌀밥을 먹게 저거 되더라고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맞아. 건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저는 좀 걱정인 안 게 좋네. 다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좋아요? 거예요. 다 저희 남편이 좋아해요. 아니 그리고 여기 나온 게 다 맛있는 거잖아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게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라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네. 뭐가 좋으냐보다도 뭐가 나쁘냐라고 하는 걸 피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과자와 빵. 아, 저거 정말 맛있죠? 세죠. 정말 빵순이들 많아요. 그렇죠. 이 속에는 이제 쇼트닝이라고 하는 지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들 속에 가열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혈관 건강에 매우 나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흰쌀밥과 밀가루.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제된 곡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제를 하는 과정 중에 혈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좀 많이 제거가 되고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시키는 전분들이 저 농축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맞은 이제 세 번째는 소시지와 햄. 네. 요거는 이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속에서 심혈관 질환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햄버거와 피자 이런 가공식품들, 패스트푸드들은요. 입에서 맛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얘네들이 또 소화가 잘 돼서 금방 또 배고파요. 네. 그럼 또 어떻게 써요? 자꾸 먹어요. 남은 거 또 먹어야지.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심혈관 질환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생각을 하셨겠죠. 뭐야, 맛있는 건 다 안 좋대. 그리고 흰쌀밥은 맨날 먹는 건데. 그렇죠. 근데 흰쌀밥은요,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게 네. 흰쌀밥은 흰쌀밥만 먹지는 않잖아요. 반찬을 먹죠. 반찬을 먹으니까. 그래서 흰쌀밥과 같은 정제 곡물 중에서 흰쌀밥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이게 떡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찐빵을 먹는다든지 맛있는데. 아니면 그냥 하얀 식빵을 국수 때문에 자, 미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좋은 영양소들은 다 제거되고 열량이 막 높아가면서 오히려 이제 심혈관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정제된 곡물은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요. 전 세계 21개국에 있는 35세에서 70세 정도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거의 한 13만 7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제된 곡물을 아주 많이 섭취하는 그룹, 하루에 한 350g 이상 섭취하는 그룹을 선택했는데 아마 한국인이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많이 섭취한 그룹은 적게 섭취했던 그룹, 그러니까 50g 미만으로 섭취했던 그룹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33%가 높고 사망 위험도 27%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다고 경고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은 너무 흰쌀밥은 먹지 말고 단백질, 좋은 지방을 먹어라. 이런 권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습관들이, 뭐 정확히 얘기하면 사소한 잘못된 습관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높일 수 있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자, 자타공인 김영자 씨, 예, 심혈관 질환의 박사 김영자 씨, 평소의 습관이 어떤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보고 와서 얘기 나누죠. 정답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 파는 제작진. 공원에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다가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 좀 여쭐게요. 안녕하세요. 저기 이게 무슨 질병인지 아세요? 뭐야 이거 고지혈증이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혈관에 대해서는 끝내주게 잘합니다. 자타 공인 연예계 최고의 혈관 박사를 만나다. 건강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배우 김영자와 함께하는 혈관 건강 지키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카리스마 넘치는 그녀가 떴다. 시원시원한 매력으로 인기를 누리던 원조 건강미녀 김형자.
집이 굉장히 깔끔한데 구경 좀 해봐도 될까요? 아우, 그러면요. 구경하세요. 맘 놓고. 그녀의 남다른 감각으로 완성된 싱글 하우스. 싱그러운 식물과 감각적인 소품들이 곳곳에 배치된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골드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인테리어도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그럼요. 뭐 기본이죠, 이런 거는. 집이 편안해야 모두 밖에 나가서 일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집에서 쉴 시간이 많다 보니까 편안하게 내 마음을 힐링시키는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복을 불러온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괜찮아요? 정성 들여 꾸민 김형자 하우스. 그런데 이곳에 신기한 물건들이 하나씩 보이네요. 친구들이 하나하나 뭐 이거 줬다 저거 줬다 해갖고서 쭉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아서 밖에서 못하는 거 집에서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는 만큼 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는 그녀. 무슨 약을 드십니까?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게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이에요. 방송 생활을 20대부터 했잖아요. 지금 뭐 거의 50년을 하다 보니까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김형자 씨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은 하루 30분씩 꼬박꼬박 운동하는 습관인데요. 지금 앉아 계신 거 보면 이것도 운동이에요. 승마 운동 좋아요. 이게 승마 운동인데 김형자의 혈관 건강 지키기 첫 번째 비법, 승마. 20대 때 승마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막 달렸었거든요. 말을 타다 보니까 정말로 이건 진짜 전신 운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열량 소모가 높아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승마. 특히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자연스럽게 활용함으로써 근력 향상을 돕는데요. 승마 운동할 때에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많이 해도 자세가 틀리면 효과가 없거든요. 허리를 세우고 운동을 하면 허리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변비도 없어지고 땀도 많이 나서 혈관에 있는 노폐물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동안 열심히 운동하던 형자 씨. 아, 개운하다. 아우, 아유.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며 수분을 보충하는데요. 그게 뭘 먹어 또? 열심히 운동한 자 먹어라!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는 김형자. 제가 지금 꺼낸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혈관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든요. 고지혈증에 제일 좋은 게 뭘까 했더니 양파더라고요. 이 양파가요, 혈관에 있는 기름을 빼준다네요. 혈관 건강에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양파를 좋아합니다. 김형자의 혈관 건강 지키기 두 번째 비법, 양파. 오늘은 양파를 이용해 만들기도 쉽고 먹기도 편한 덮밥을 만들 생각인데요. 음식을 만들기 전부터 일단 양파부터 깨끗하게 손질하는 형자 씨. 껍질을 왜 안 버리시나요? 양파 껍질은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표고버섯이 양파하고 또 굉장히 궁합이 좋다. 잘 어울린대요. 채썬 양파와 버섯을 볶다가 갖은 양념을 넣으면 끝!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어쩜 이렇게 맛있게 잘할 수가 있을까? 아니, 반찬은 이렇게 뭐 많이 넣고 드시진 않으시나요? 반찬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걸 언제 다 먹어요. 맛있게 소식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오, 잘 먹었다.
뭘 또 따라와. 아이고, 엄마 좀 쉬어야지. 에이. 아, 이제 배도 부르겠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낮잠 한숨 자기 좋은 시간. 하지만 강아지들 덕분에 바쁘게 움직이는 형제씨인데요. 얘네들이 날 깨워요.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축적된 살도 빠지고 또 혈관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전 많이 움직입니다. 바쁘다 바빠 쉴 틈 없이 움직이며 청소하는 형제씨. 산책에 나서기 위해 하나둘 물건을 챙기는데요. 네, 지금 챙기시는 거 뭐예요? 포도고요. 이거는 아까 끓였던 양파 껍질 우린물이거든요. 혈관에 좋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동하면서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아참, 잊어버린 게 있네. 제가 산책 가기 전에 꼭 먹는 게 있어요. 이거요. 오메가3요.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먹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김형자 씨의 건강 비결인데요. 우리 손에도 혈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손 운동하는 거예요. 이 혈자리를 눌러주니까 아무래도 순환이 잘 되지 않겠어요, 피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그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만 해도 몸이 한결 시원해요. 아, 따뜻하니 좋다. 삶을 노련하게 조율하는 배우 김형자 씨에게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안 받고 과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만 집중하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제 건강 철학입니다. 건강은 노력한 만큼 달라진다. 활기찬 노년을 즐기는 배우 김형자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뭐 집에서도 밖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이시네요. 세 분 어떻게 보셨어요? 야, 진짜, 아니, 저는 승마 운동하는 거 보고 네. 깜짝 놀란 게 전신 운동이잖아요. 특히 코어에 힘이 없으면 저게 타기가 되게 어려운 기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매일 하시는 거죠? 네. 거의 식후에 그래요. 소화시킬 겸 소화시킬 겸. 몸에 배 있으시니까. 운동도 운동이지만 혈관에 좋은 이제 채소류나 이런 거 잘 챙겨 드시고 그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시 관록이 느껴진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무엇보다도 가만히 늘어져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신다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네. 혜선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보면서 요리법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패스트푸드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저 양파 그 볶음밥 있었잖아요. 그거 네. 한번 해주고 싶어요. 좋다고. 아, 너무 맛있지, 양파볶음밥. 그렇죠. 자, 혈관 박사 탤런트 김형자의 혈관 관리 비법은 뭘까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바쁘게 움직여. 아, 역시. 그러니까요. 바쁘게 움직여라. 화면 볼 때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죠. 혈관은 움직인 만큼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서 잠시도 앉아있질 않아요. 왜 이렇게 궁뎅이가 가벼운지. 딱딱딱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냥 뭐 떨어진 것도 못 봐요. 네. 이거 막대질 하죠. 아니면은 날씨만 좋다 하면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고 네. 그 30분 동안 거의 1시간을 걸으면은 네. 5,000보를 걷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5,000보. 네. 2시간 걸으면 만 보 만 되죠. 걸어요. 예.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 겸해서 주말에는 네. 2시간을 갔다가 항상 걸었댔어요. 아유, 강아지들이 그런데 아주 그냥 집에서 팔자가 좋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뭐 좀 안 좋은 날은요. 마트나 이 쇼핑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네. 그거라도 거기도 걸어요. 걸으세요? 30분 이상 대단하시네. 걸으려고 애를 쓰다 네. 보니까 좀 뭔가가 이렇게 튼튼해지는 느낌. 예. 네. 그래서 쉬질 않고 그냥 가벼워요. 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건강을 위해서 책상에 안 앉아 있었죠. 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엉덩이가 가벼웠죠. 네, 그게 나다녔지. 자, 바쁘게 움직여라. 네.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심혈관 살리는 빨간 맛. 빨간 맛 세 개가 있거든요. 네, 네. 저 비트 있죠. 네. 비트하고 사과, 사과하고 그 또 양파인데 빨간 껍질 양파 그렇죠, 있죠. 껍질. 그거를 제가 이제 주스를 타서 먹는데요. 네. 사과는 하나를 통으로 그냥 다 집어넣고 네. 비트는 4분의 1쪽 너무 많은 안 주고 양파도 4분의 1 그래갖고 요구르트나 뭐 우유 같은 데다가 갈아가지고선 제가 쫙 마시죠. 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빨간 색깔의 주스가 되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원래 양파는 심혈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심혈관에 얘기하면 우리가 혈관 속에 당연히 있는 것들인데 이게 많아지면 나쁜 영향을 주는 거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콜레스테롤, 두 번째가 중성지질, 세 번째가 혈당. 자, 근데 이 첫 번째 양파는요, 이제 색소 성분 중에 쿼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동맥을 튼튼하게 하고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양파에 들어있는 유황 프로필, 그다음에 시스틴 이런 성분들은 혈당을 조절하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탁월하고 결국 혈관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 양파는요,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도 좋고 날로 먹는 것도 좋고 즙으로 해서 먹는 것도 좋으니까 어쨌든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죠. 중국집 가면 항상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 양파 먹으려고 중국집 간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간짜장을 시켜 먹으면 돼요. 양파 엄청 들어있죠. 짜장은 간짜장. 아니 양파 그래서 좋은 건 아는데 비트는 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비트도 딱 보면은 색깔이 그 빨갛죠. 피에 좋을 것 같은 느낌 안 좋은 드세요? 느낌이 그래요. 네. 실제로 비트에는 이제 식이섬유와 알카로이드 성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체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해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비트에는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혈중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수치를 낮춰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요.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가 좀 이렇게 뿌리 쪽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옥살염이라는 게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속이 좀 부딪히거나 또는 이제 장이 안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그래서 좋겠습니다. 4분의 1쪽을 그렇죠. 네, 비트는. 그래서 양파에 비트 넣고 거기다 센스 있게 달달한 사과를 추가하면 완벽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에 양파도 좋고 비트도 참 몸엔 좋은데 먹으면은 맛이 없어.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사과가 들어가면은 신맛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데요. 사과는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주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을 또 떨어뜨려 주는 효과가 있고요.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폴리페놀 성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세포에 손상을 주는 활성산소를 떨어뜨려 주니까 혈관 건강에도 좋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갈아서 주스를 갈아서 내서 주스를 이렇게. 내가지고 네. 요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맛을 한번 볼게요. 빨개요. 네. 이야, 진짜 혈액 같네요. 맛있어. 사과가 들어가서 좀 맛있어. 단맛도 있는데요. 괜찮은데? 피가 들어가는 느낌이 예. 있지 않아요? 끼가 나요. 맑은 피. 맛은 사과가 지배라고요. 네. 씹는 건 비트가 지배를 하고 향은 양파가 맞아요. 지배해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오묘하게 잘 섞여 있어요. 네. 먹기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빨간 맛 살리는 거 주스 한번 만들어서 맛도 드시면 좋고 건강에도 네네. 좋고 네. 건강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그렇네요.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심혈관을 살리는 빨간 맛 주스까지 살펴봤는데 뭘 먹었으니까 이제 저희가 또 막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 함께 한번 불러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헬리쌤! 이야! 여기서 나왔어.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운동쌤, 행운쌤입니다. 자, 오늘은 막힌 노폐물을 쭉쭉 배출해주는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 이 종아리를 쭉쭉 늘려주고 스트레칭해주고 강화해줌으로써 막힌 혈관 뻥뻥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일어났어요? 혈관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네. 함께, 네. 자, 오늘 꼭 일어나 계세요, 여러분들. 일어나야 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제일 먼저 이 뒤꿈치를 앞으로 쭉 빼주시고요. 오. 자, 이 상태에서 이 뒤에 있는 종아리,
종아리와 비복근 그리고 가자미근 여기 아킬레스건이랑 햄스트링까지 한 번에 쭉 펴주는 운동입니다. 느껴져요. 자, 엉덩이는 살짝 뒤로 빼주셔야 되는데 옆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반대쪽에 있는 무릎은 너무 피지 마시고 살짝 굽혀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엉덩이를 조금 더 빼주시면 여기가 조금 더 당기실 거예요, 무릎이. 네. 자, 하셨나요? 네. 이 상태에서 팔은 양팔을 쫙 벌려주시고 가슴 앞에서 박수. 네, 좋습니다. 쉽죠? 자, 네. 한 번 더 반대쪽. 박수 치고 발 바꾸면서 자 발바닥 쭉 찍어주시고 상체만 살짝 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짝. 자, 좋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5번 해볼게요. 셋, 넷, 다섯. 좋았어요. 자,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 두 번째는 나라라 턱 운동입니다. 다? 닭처럼 나르셔야 돼요. 네. 자, 앞으로 빼셨기 때문에 이번엔 옆으로 사이드로 빼주시고요. 자, 살짝 굽혀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 양팔을 허리에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팔꿈치를 앞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쳐주시고 뒤로 빼주시고 팔꿈치만 움직여주시고 자, 닭이 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앞으로 왔을 때 굽혀주시고 다리 돌아오시고 반대쪽 굽혀주시고 와주시고 셋, 자 5번 해볼게요. 하나, 다시 오고 둘, 무릎 살짝 굽혀주고 셋, 자 쭉 펴주고 넷, 자 마지막 쫙 좋습니다.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좋아요, 좋은 자세예요. 선생님. 심해. 자 마지막 자세는 닭벼슬 운동입니다. 자 우리 벼슬? 닭벼슬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네.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다리는 이번에는 앞꿈치를 들으셔야 돼요. 앞꿈치를 들어서 반대쪽은 조금 펴주세요. 쭉 펴주시고 발바닥을 뒤꿈치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쭉 펴주시고요. 중심 잡아주시고 앞으로 너무 숙이지 마시고 살짝 위에서 반동 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무릎을 쫙쫙 종아리까지 펴주시고요. 팔은 위에서 폈다가 내려왔다가 쭉 폈다가 내려왔다가 위로 한 번 더 폈다가 내려왔다가 폈다가 내려왔다가 폈다가 내려왔다가 이거 자, 닭벼슬. 헬스장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자,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노래 한번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 시리즈 잊지 마세요. 준비, 노래, 스타트! 손 벌리고, 앞에 박수, 하나! 아, 날개. 날개. 자, 날아라. 자, 이번에 진짜 날아야 돼. 자, 올라와. 다리 붙이셔야 돼요. 자, 이번에 머리 준비. 자, 닭벼슬. 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갑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한 번 해보자. 한 번 더 하자. 자, 시작. 하나, 둘, 셋. 자, 날아라. 날 준비해. 날 준비해요. 마지막 닭벼슬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좋아요. 자, 오늘 해골쌤의 원포인트. 우리 김영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매일매일 가볍게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골쌤이었습니다. 손이 뚝 빠져요. 아니 이게 운동도 운동이지만 네. 기분 전환이 되네. 네, 재밌잖아요. 네. 저 이제 마시겠습니다. 아니 오늘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네. 닭이 참 사는 게 힘드네요. 아니 그거 잠깐 했는데 정말 운동되죠. 스트레칭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막 신나게 이끌어주면 더 재밌네. 따라가는 거니까. 네. 앞으로도 막 저희 지르게 뒤에서 일어나서 따라 해야 되겠어요. 네. 자, 계속 볼게요. 혈관 박사, 네. 타이틀 김영재 혈관 관리 비법입니다.
자, 마지막은 자, RTG 오메가3. 네. 아까 뭘 드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오메가3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네. RTG 오메가3는 그간 한 1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오메가3를 계속 먹었었죠. 근데 네. 제가 이제 RTG 오메가3를 알게 된 게 1년 전에 알아갖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죠. 바꾼 거죠. 제가 오메가3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 RTG는 못 들어봤어요. RTD는 오늘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이게 들어봤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메가3 그러면 우리가 다 옛날부터 뭐 등푸른 생선. 네. 그래서 뭐 한 1990년도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영양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이게 좀 세대가 진행돼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좀 이제 개발 진화가 됐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오메가3는요, 실제로 TG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선에 있는 어유를 그냥 추출해서 먹었던 단계의 영양제입니다. 이게 참기름 짜듯이 기름을 그냥 짜낸 건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떠냐. 저렇게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이제 양쪽에 삼겹살, 가운데 생선이 방금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오메가3게 저렇게 TG, 3개들이 짝을려 있어요. 자,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어떠냐. 흡수는 상당히 잘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오메가3 생선에 있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삼겹살에도 있는 이 포화지방산이 같이 들어와서 먹어봐야 한 뭐 3개 중에 하나만 오메가3를 먹었다는 그런 이제 수율적인 좀 단점이 있었던 게 1세대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세대가 TG형이다. 그러면 네. 2세대는 무슨 형인? 2세대는 더블 E 타입인데요. 이 더블 E 타입의 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삼겹살은 없어졌죠. 불포화 지방만으로 되어 있어서 순도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하지만 이것을 응집시켜줄 수 있는 글리세롤이 빠지고 에탄올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글리세롤이 있어야지 좀 소화 흡수가 잘 되는데 이 정제 과정에서 에탄올을 사용하다 보니까 소화 흡수력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3세대를 만들었죠. 뭐냐, 수율도 올리고 흡수율도 올리는.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3개가 짝이 되어 있는 형태. 그다음에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삼겹살 빼고 오메가3로만 붙어있는 형태로 만든 게 바로 3세대인 RTG 오메가3입니다. 그럼 RTG 오메가3의 가장 큰 차이는 흡수율이 높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RTG 오메가3는 흡수율도 흡수율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필요한 이 포화지방산은 이제 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진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줄 수 있는 불포화지방산만 딱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RTG 오메가3입니다. 게다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RTG 오메가3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 DHA 성분과 EPA 성분이 다 중요합니다. EPA 성분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어류에서 추출했을 때 좀 많이 섭취가 될 수 있는데 EPA 성분이 특히나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해조류에서 추출을 했을 때에 이 DHA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릴 때 왜 참치 먹으면 DHA가 들어있고 네. 머리 좋아진다는 그런 네.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DHA가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혈소판의 응집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소판이라는 게 피를 응어리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조금 더 묽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효과들 덕분에 중성지방도 낮춰주고 또 혈액 응고에 대한 개선을 좀 하면서 혈행이 좋아지고 그래서 혈관 건강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욱더 우리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체내 흡수율 얘기하니까 솔직히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는 예민하지만 몸속에 흡수되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한 이런 거죠. 오메가3를 먹어야 되겠다고 먹었는데 흡수율이 만약에 1%다. 그러면 내가 100개 먹으면 하나만 들어오고 99개는 나가는 거잖아요. 뭘로 나갈까요? 화장실로 가겠죠. 예. 아침인데 뭘 아침인데 지금. 자, 그런데 만약에 흡수율이 100이면 네. 100이 다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흡수율이 1인 거와 100인 거를 먹는다 그러면은 100배 먹어야 되니까 똑같이 먹으려면. 그러니까 네. 이제 살찌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1세대, 2세대, 3세대의 흡수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어땠냐면요. 1세대인 오메가3 같은 경우를
100%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2세대 더블 2형이라고 하는 것의 오메가3는요. 한 마이너스 27%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73% 정도의 흡수만 됐는데 흡수율이 높았다고 하는 3세대 RTG 오메가3는 124%로 플러스 24%가 흡수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흡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적게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니, 그러면 흡수율이 높은 만큼 우리 몸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RTG 오메가3를 먹었으면은 결과적으로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혈관 속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데 조금 특이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RTG 오메가3 지방분해 실험한 게 있죠. 네, 어떤 형태의 실험을 좀 준비해 봤냐면은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컵에 똑같이 넣었어요. 자, 그리고 RTG 오메가3와 혈관 지방 제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쪽에는 돼지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RTG 오메가3를 넣었는데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 있는 돼지 기름하고는 뭐 암만 저어봐야 섞이지 않죠. 저런 상태에서 한쪽에만 RTG 오메가3를 넣고 저어줬더니 그 섞이지 않았던 물하고 돼지 기름이 그러네. 서로 섞이게 되는 거죠. 아니 기름이 녹아서 하나가 됐네, 그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녹았어. 아, 이게 완전히 섞였어요.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혈액 속의 중성지방하고요. 혈액은 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그냥 뒀을 때는 잘 섞이지 않는데 RTG 오메가3가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개가 잘 섞이는 형태의 도움을 좀 준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이 혈중 중성지방이 아주 높았던 그룹.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를 아마 건강검진 때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테지만 네. 이 정상 수치는 우리가 항상 15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요. 그런데 아주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00mg per 데시리터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2g에서 4g 정도의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20%에서 40%까지 떨어졌던 연구 결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발표되고 있었고요. 또 다른 종류의 연구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추적 관찰을 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메가3를 꾸준하게 섭취한 그룹에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률이 약 25%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혈관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까지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는 논문도 최근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러면 오메가3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RTG 오메가3가 네. 뇌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6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35%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잘 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RTG 오메가3가 혹시 또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면역력에 그렇죠. 도움이 요즘 될까?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건 역시 그렇죠. 면역력이죠. 그렇죠. 우리의 면역세포는 2조개나 되고 네. 이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좋아야 면역력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RTG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쪽 계통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876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장내 박테리아를 얼마나 더 개선시키는지를 봤더니 혈청에 있는 오메가3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 장내에 건강한 박테리아가 많아질 가능성이 그럴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렌즈를 매일 착용하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혹시 눈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 RTG 오메가3의 우리 주요 성분들이 DHA, EPA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 이 DHA가 뇌 건강뿐만 아니라 눈의 망막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눈이 이렇게 요즘처럼 뭐 건조하거나 네네. 노안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오메가3와 같은 이제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들이 영양학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혈관을 넓혀주고 혈소판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눈에 있는 혈관은 정말 아주 작은
초미세 혈관들. 근데 이러니까 좁으니까 굉장히 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걸 살짝 넓혀주면 아무래도 혈행이 좀 좋아지니까 그만큼 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제거가 되니까 눈 건강에도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어느 거죠. 날 피곤하고 막 힘이 들고 그러면 눈이 갑자기 핏발이 쓸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붉게. 그게 이제 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심장도 지치고 그러니까 여러 이제 가지 눈에 지쳐서 원활하게 못 일로도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사실 뭐 건강 이런 걸 잘 챙겨 먹는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좀 비린내 나는 맛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챙겨 먹게 됐는데 혹시 네. 이건 어떤가요? 우리 오메가3가 이게 먹었을 때 비린내가 나는 이유가 위에서 이게 다 녹아 없어 이게 소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RTG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이제 위를 거쳐서 소장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비린내가 덜합니다. 덜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비린내. 그러면 비린내는 뭐예요? 맛이 아니고 냄새잖아요. 냄새. 결과적으로 이 오메가3가 이 위 같은 데서 터져버리면 냄새가 이제 위를 타고 요 정도는 자극을 하는데 소장 밑으로 내려가면 이 올라오는 길이가 기니까 소장 속에서 터지면은 그 냄새들이 굉장히 많이 어쩐지 줄어드는 제가 거죠. 오메가3 먹었을 적에는요, 이렇게 그냥 모르고 먹었는데 이렇게 딱 트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비린내가 딱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RTG 오메가3는 덜하죠. 지금 그런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럼 RTG 오메가3 섭취 권장량은 얼마나 돼요? 자, 오메가3의 일일 섭취량은 EPA하고 DHA 기준으로 봤을 때 1000mg 정도가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메가3를 너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뭐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등이 유발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또 부작용 중에 하나는 설사. 들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오메가3가 갖고 있는 최고의 단점, 얘가 산소에 그렇게 약해서요. 산패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꼭 밀폐된 곳에서 냉장 보관하시고요. 유통기한이 지나고 냄새가 이상할 경우에는 오히려 섭취하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네, 주의사항 또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뭐 식약처 인증을 좀 받은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산패 때문에 유통기간을 정말 잘 보고 보관도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절대로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원래 먹고 있던 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또 상의한 이후에 섭취할 수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나의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맹신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원래 고지혈증 약, 김영자 선생님도 지금 고지혈증 약을 네. 드시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함께 드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퀴즈 있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혈액이 혈관 속을 흐르고 있을 때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으로 만약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피가 잘 흐를 수 없어서 높아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피부였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영자 씨 워낙에 관리 잘하고 계셔서 네. 오늘 저희도 많이 배웠네요. 제가 여태까지 참 잘하고 있는데, 그나마 RTG 오메가3를 알았다는 게 참 행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방송하면서. 네, 자, 혈관 건강 챙기시고 100세 인생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거리에 꽃피고 너무 좋은데 이놈의 미세먼지 언제쯤 없어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국적으로 네. 황사 계속해서 말썽이라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